안녕하세요. 골드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한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그 집집마다 보면은 방향제나 아니면은 또 뭐라 해야 되지? 자기가 좋아하는 뭐 향초라든지 이런 거를 좀 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혹시 좀 뭐 이렇게 그 풍수적으로 안 좋은 건지 아니면 네. 좋은 건지 이런 거를 좀 주변 지인들이 좀 물어보던데 혹시 관련이 있는 것인지. 관련은 있죠. 아, 관련이 네, 있습니까? 우리 생활하는 네. 모든 것은 다 관련이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이다. 예. 네. 작용력의 그 수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 차이네. 모든 것은 다 영향력을 주죠. 아, 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네. 방금 이제 냄새나 이런 향초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우리가 맡고 싶은 냄새가 있고 네네. 피하는 냄새가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맡고 싶은 냄새는 밥 냄새, 뭐 커피 방금 네. 낸 냄새 이런 건 참 좋은데 네. 그 강아지 소변 냄새는 정말 독하더라고요. 네. 네네. 그렇게 봤을 때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아, 향기와 악취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그게 이제 음양의 작용이라고 하는 건데 네네. 향기, 네. 마시고 싶은 향, 네. 흡수하고 싶은 향. 네. 이것은 음에 해당되고 흡수하고 또 네. 재물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 재물 중요합니다. 예. 네. 재물은 물질이니까 형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악취는 반대로 잊어버리고 싶을 때, 잊어버리고 싶어. 뭔가 좀 멀리하고 싶을 때 멀리하고 싶어. 사용하는 것이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양쪽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한약에서는. 네. 네네. 어떤 경우는 향이 강한 약재를 쓰기도 하고 네. 어떤 경우는 냄새가 좀 악취에 가까운 약재를 쓰기도 해요. 그러면 가끔 그 악취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필요해서 그러는 거죠. 그런 분들은 스트레스가 많은 아, 분들이죠. 스트레스. 아, 네. 저 대표적으로 우리 담배가 있죠. 그렇죠. 담배. 아, 네. 담배가 냄새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피하고 싶고 네네. 좀 뱉어버리고 싶고 이런 냄새거든요. 그렇죠. 물론 골초들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피우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주변 그런 사람들이- 분들도 또 옆에 피는 건 또 용납을 못 예,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보면 대체로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 아, 스트레스. 네. 뭔가를 잊어버리고 싶다. 잊어버리고 싶다. 아, 그런 분들은 그걸 좋아하게 되죠. 네. 항상 반대의 법칙이 작용을 하는데 네. 우리 생활에서 도움을 받는 건 흡수를 하는 흡수. 재물과도 관계가 있는 예. 유형의 네. 그런 냄새들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맡아서 좋아지고 좀 뭔가 재물과 그렇죠. 친해질 수 있는 냄새 네. 이런 걸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 실증이 날 때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럴 때는 악취를 한 번씩 사용하면 됩니다. 악취로 이렇게 한번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건 목에 해당하는 냄새. 아, 오늘도 그러면은 이렇게 예. 오행으로 해서 5가지로 다섯 분류를 가지. 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기억하시기가 좀 편할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뭐 요일도 목화토금수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래서 목에 해당하는 냄새는 목에 해당. 자, 나무지 않습니까? 네. 네, 숲의 향기 냄새. 숲의 향기 참 좋습니다. 네, 참 좋습니다. 네. 뭐 피톤치드 이런 말을 쓰지 않더라도 네네. 네, 숲에 가는 것만으로도 뭔가 신선함을 느끼고 그죠? 네, 네. 네. 몸이 뭔가 정화되는 희망, 그쵸. 느낌이 네, 네. 네. 그래서 각종 나무 냄새라든가 각종 나무. 꽃 냄새, 꽃 냄새. 예, 경우에 따라서는 고소한 냄새도 해당이 돼요. 고소하다면 그 혹시 참기름 참기름 냄새도 고소하죠? 네, 그것도 그럼 목에 해당이 그렇죠. 됩니까? 네네네. 또 구수한 냄새도 있어요. 구수한 건 아무래도 보리차가 이렇게 좀 그렇죠. 구수한데. 네. 그런 냄새들, 뭐 숲의 향기도 좋고, 숲의 향기. 나무 냄새, 꽃 네. 냄새도 좋고. 아무래도 목이다 보니까 이게 자연에서 오는 그렇죠. 좀 맡을 수 있는. 물론 양초도 이런 냄새가 나는 게 있습니다만 네. 자연스러운 게 더 좋습니다. 자연스러운 게 가장 좋고 네.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걸 이렇게 취할 수 없을 때는 인위적으로라도. 인위적은 아무래도 효과는 조금 떨어지죠. 왜냐? 생화와 조화는 작용력이 좀 많이 틀리거든요.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자, 이제 화에 해당되는 거. 네. 화에 해당되는 것은 제일 대표적인 게 향입니다. 향. 네. 보통 이거 좀 뭐 제사 지낼 때도 있고 아니면 아로마향. 아로마 향. 아로마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향 종류를 태워서 나는 향 냄새. 네. 네. 혹은 쓴내 나는 거. 네, 쓴내. 쓴내인데 조금 이렇게 오일 태워서 약간 맡고 싶은 쓴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혹시 그 커피. 그렇습니다. 네네. 네, 커피 커피 냄새. 볶았을 때, 그 냄새 네. 정말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화의 에너지를 갈구하는 게 강하죠. 그리고 그러면 혹시 예를 들어서 빵집에 갔을 때 그 네네. 식빵 구운 약간 탄 냄새. 그렇죠. 굉장히 예, 예. 맛있는 냄새 나는데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당연합니다.
이제 그걸 먹음으로 해서, 물론 먹기 전에 냄새를 먼저 맡겠죠. 냄새를 맡고 일단 행복해지니까. 그렇죠. 네. 예. 일단 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이 심장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렇죠. 정신적 만족감. 아, 정신적 만족감. 한 번이라도 먹어본 사람은 아 그래 그 다음 과정을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 과정을 다 이렇게 충족시켜 주는 것이죠. 네. 네. 그 다음 이제 흙에 대한 거, 토에 대한 거. 토에 대한, 네네네. 자, 제일 대표적인 건 우리 밖에 나가면 흙 냄새가 납니다. 흙 냄새. 아스팔트 말고 산을 가시면 흙 냄새가 납니다. 네, 산에 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숲 냄새와 섞여서 나는 경우도 있는데 네. 흙 냄새를 언제 잘 느낄 수 있냐면 네. 비가 오기 전후로 흙 냄새가 많이 납니다. 비가 오기 전후. 네. 내렸을 때 말고. 네네. 이 습기가 찰 때 네. 그 냄새가 나고 비가 내리고 한 15분 이내에도 흙 냄새는 나요. 네. 그때 흙 냄새가 우리 몸에 이 토에 해당되는 기운을 상승시켜 주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근데 흙 냄새는 이렇게 아무래도 도시에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죠. 네네. 그러면 조금 대처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설탕 냄새? 혹시 그러면은 그 솜사탕 냄새도.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고, 네. 단 냄새가 난다. 단내가 난다. 달달한 냄새가 난다. 그럼 달고나 이런.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해당이 되는데, 네. 거기엔 약간 탄 성분이 이제 있기 때문에, 네. 화와 토가 섞여서 나오는 거죠. 저는 그 냄새 참 좋아하는데. 네. 먹지는 않더라도 네. 향을 즐길 수는 있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금에 해당되는 거. 금에 해당. 네네네. 금에 해당되는 것 중에, 자, 매운 냄새가 있어요. 공기 중에. 공기 중에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고춧가루라든지. 그렇죠. 후추. 네네. 그것도 있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물건에는 색은 냄새라는 게 있어요. 네, 새 냄새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 새 냄새가 이 금의 성질과도 유사한 게 있어요. 예. 이 금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때가 타거든요. 네네. 새 물건에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죠. 새 물건 탁 뜯었을 때 나는 네. 그 냄새가 금의 냄새. 그렇죠. 네. 물론 본드를 좋아하시면 안 돼요. 예. 본드도 새 냄새가 나긴 나지만, 네. 그거는 유해한 거. 네, 유해.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냄새, 네네. 약간 매콤한 향, 네, 매콤한 거.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수에 대한 거. 네, 수. 대표적으로는 물 냄새가 있는데, 네. 이렇게 하시면 비린내 아닌가요?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보통 물 비린내.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자, 바다에 가시면 바다 냄새. 바다 냄새가 나죠. 네네. 강에 가면 신선한 강 냄새가 납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신선한데, 그렇죠. 날씨가 안 좋을 때는 강 냄새도 우울할 때는 강에 가시면 안 돼요. 예. 네. 맑은 날 가시거나, 네. 아침에 네. 이 신선한 공기 속에서 강 냄새를 맡으시면, 그러면 좋은 수기가 냄새. 엄청 오르더라고요. 네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짠내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짠내가 조금 과한 게 이제 아시다시피 액젓 끓이는 냄새. 네, 맞습니다. 그건 좀 이제 까나리 지나치게. 액젓 이런 그렇죠. 거. 네. 근데 단순하게 짠내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끓이거나 이렇게 졸이거나 하지 않을 때 나는. 네네네. 그런 것도 수기를 보충해 주기는 합니다. 예. 그러면은 또 그 외에 막연히 강이 집에서 그러면 이렇게 좀 이 수의 기운의 냄새를 맡아야 되겠다 할 때는 좀 참고할 만한 게 뭐가? 근데 수돗물은 이용하시면 안 돼요. 수돗물은 하루 이상 지나셔야 되는 게 네. 염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염소 냄새가 많이 나죠. 네. 그래서 그건 활용하시면 안 되고 네. 분명 이걸 제가 소개해드린 5가지 냄새를 활용하시다 보면 네. 한 가지만 순수하게 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네, 아무래도 조금씩 복합돼 섞이니까. 있죠. 네네. 그래서 이걸 조합을 해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조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달고나 같은 경우는 쓴 냄새와 단내가 같이 나죠. 네네. 그럼 2가지 에너지를 같이 섭취하는 거죠. 네. 문득 저만의 이거는 좀 궁금증이긴 한데 맥주는 그러면 무슨 냄새에 해당이 되는지. 왜냐면 맥주를 이렇게 딱 땄을 때 약간 그 지린내도 아닌 약간 좀 그런 특유의 냄새가 나는데. 맥주, 신선한 맥주는 마셔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굉장히 청량감이 있습니다. 근데 청량감 있긴 한데 그 특유의 약간 냄새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달고나 같이 2가지가 합성된 냄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맥주 같은 경우는 뭐하고 뭐가 섞였다? 목과 수가 섞여 있는 거죠. 목하고 수가 네. 섞였다. 그게 필요한 분들은 좀 섭취를 약간 해주셔도 좀. 해주셔도 좋고요. 네. 향만 맡으셔도 좋은데 네. 향만 맡기는
아깝죠? 네, 그렇죠. 네. 그또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또 맥주도 많이 먹으면 술이죠. 지린내로 가게 되니까 네, 좀 그렇습니다. 예, 절제를 할 네. 필요도 있고. 네. 그래서 어쨌든 어떤 분들 물론 이것만 가지고 뭐 완벽하게 되느냐 아, 그렇죠. 일부분입니다. 네네. 부분이고 활용하시면 생활에 많은 도움을 도움을 받으실 받을 수가 수가 있습니다. 있다 이 말씀이네요. 네네. 네. 하여튼 오늘도 또 이렇게 재미있는 향기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문득 궁금증이 이게 사람도 다 각자 냄새가 나는데 네. 사람에 대한 냄새 뭐 이것도 좀 이게 해당이 되는 건지. 예. 네, 당연히 해당이 되죠. 예. 사람 냄새는 기본적으로 사람 비린내라고 합니다. 아, 사람을 비린내라고 표현을 합니까? 보통 그렇게 많이 해요. 아, 근데 이제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왔는데, 네, 저 사람한테서는 왜 탄내가 나지? 네, 맞습니다. 저 사람은 왜 이상 시큼한 냄새가 나지? 야, 가끔 이렇게 네. 누린내가 나는 네, 사람도 누린내도 있고. 있고요. 네. 그래서 5가지 냄새가 사람에게는 납니다. 아, 그럼 기본은 비린내가 나고 네네. 이렇게 5가지 냄새가 이렇게 섞여 네, 있다고. 큰 테두리는 비린내고, 큰 비린내. 네, 비린내에서 이제 5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네. 흔히들 말하는 한의학에서 목화토금수라는 오장육부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목에 해당되는 누린내, 네. 시큼한 냄새, 네네. 그런 냄새들은 그분들이 보통 간이나 담, 네. 이게 목에 해당되거든요. 네. 그런 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런 냄새가 더 심하게 나죠. 그럼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기본은 비린내고 거기서 네. 이제 이렇게 건강 상태에 그 사람의 따라서. 냄새라고들 보통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화에 해당이 된다면은, 자, 탄내가 나는 거예요. 탄내, 네, 맞습니다. 그 사람에게 심장 혹은 소장, 소장. 이 화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네. 토라는 건, 저 사람이 위가. 위장이나 비장, 네. 이런 쪽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약간 네, 네. 달큰한 냄새가 나요. 네. 사과 약간 썩어가는 냄새가. 사과 썩. 네. 네, 사과 썩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왔는데 자꾸 비린내가 나요. 네. 큰 틀에서 비린내지만 또 비린내가 납니다. 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비린내가 진짜. 호흡기, 기관지, 이런 쪽에 문제가 있는 네. 사람. 네. 네. 마지막으로 수에 해당되는 것은, 네. 자, 신장하고 방광이라는 게 수에 해당되는 네, 맞습니다. 기관이에요. 네, 네. 왔는데 비린내가 나요. 찌린내. 네. 네. 조금 냄새가 나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네. 판단하시면 거의 맞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뭐 향수를 뿌리고 안 뿌리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몸에서 나는 그렇죠. 냄새들이. 네. 근데 문득 강아지들은 개 누린내가 나는데 그러면 그건 뭐에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될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비린내지만 네네. 누린내잖아요. 네. 누린내, 목이죠. 네. 그러면은 개들도 이렇게 그 누린내가 그러면은 기본 냄새고. 기본 냄새. 네네. 지금은 아닙니다만 과거에 우리 개를 보신했죠? 네. 보신으로 잡아먹고 했죠? 네, 요즘은 별로 없지만. 네. 네. 어디에 좋으라고 먹었겠습니까? 아무래도 보신이니까 뭐 네. 간에 좋으라고 먹은 게 아닐까. 네, 간. 네네. 목. 네네. 네. 물론 옛날 분들은 소를 잡아먹을 수 없죠. 농사를 짓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돼지를 먹기도 부담스럽죠. 네네. 닭은 알을 낳아야죠. 네. 강아지는 그렇죠. 그래서 이 식량, 비상식량이나 네. 뭐 여름철 보신용으로 사용을 했는데 네. 한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네. 예, 간엔 담에 도움을 주는 그런 용도로 썼을 가능성이 높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